안녕 아이린.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고 근데 이 독서라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잖아. 집중해서 몰입함으로써 다이돌핀을 막 분출 뿜뿜 시키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 오늘은 마흔에 읽는 이 책. 오늘이 딱 그 책 선반에서 나 진짜 마음에 되게 많이 끌리고, 뭔가 예전에는 한 문단씩 조금씩 읽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술술 읽혀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리고 많은 것을 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마흔에 읽은 니체에서 배운 가르침은, 인생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다. 우연한 사건의 연속. 그래서 사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이 우연한,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행복해지고 좀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러한 우연한 사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좀 비극적이고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감이다. 내가 진짜 이 문장 읽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단점,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성향 자체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라는 거? 왜냐면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안함이 아니다, 불안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나만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도가 높지? 왜 이렇게 난 예민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대체로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성립하지만, 삶이 늘 인간관계가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맞아. 노력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확률성이 높아지는 거지,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내리는 건 아닐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건강이잖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감정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피해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지. 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오늘 얼마나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얼마나 예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성장을 하고, 어떻게 또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잘 단련했는지, 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언제나 의외의 변수가 존재한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의외의 변수가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또 불안도가 높고 예민도가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극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외의 변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여행을 꼭 가야 된다, 그래야지 힐링이 되고 한다라고 하지만, 또 여행 가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여행을 갔을 때 새로운 자극, 여기에 적응을 하느라 그 자극에 너무 취약해서 몸에서 막 입에서 뭐가 나고, 그리고 정말 창조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날 겨를이 없지. 거기 그 상태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이 의외의 변수를 우리한테는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물론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의외가 변수에 생기는 거, 이걸 기본값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요즘에 있었던 경험에서는 뭐가 있었을까? 예시를 들면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당연히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1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그거를 캔슬을 하니까, 내가 그날 또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그게 완전히 캔슬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의외의 변수가 생긴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뻔도 했는데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이성을 잡고 시간을 좀 보내보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간을 조금 보내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잘 그 일을 처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의의 분수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걸 기본값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연을 긍정하여 필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나이는 이제 조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너에 대해서 조금 더 항상 알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좀 편지를 쓰면서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좀 너를 느끼면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평온할 수 있는지, 뭘 할 때 오늘 그날 밤에 잠을 더 잘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는 좀 그 경지에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사위를 던져야만 뭔가 인생의 성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날 것인데, 던져진 거는 어쩔 수 없고 무엇이 나오는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인생인 것 같아. 그래서 비록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또 해석을 해보자면 원하는 숫자가 아니야. 예를 들자면 생각지도 않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결과를 낳았어. 뭔가가. 예를 들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결국은 헤어짐을 가지게 되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헤어질 때 너무너무 괴롭지.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그런 그 괴로움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것에 몰입을 하려고 노력하지. 그게 이제 운동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몸을 조금 괴롭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더라도, 배울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잠깐 좀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운동하러 갈 시간이 되니까 지금 약간 내가 멈춰 있는데 말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독서노트 작성해 볼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나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헤어질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될 운명이었구나 생각했던 일도 있었는데, 좀 어떤 때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였구나 라는 걸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인 것 같아. 세월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알려준다고 하잖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이 나의 현재의 나다. 그리고 미래의 나지. 우연을 필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때를 기다리지 않은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거. 내가 이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건 뭐냐면, 운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지. 그리고 매일매일 식단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몸을 만드는 그 목표를 이뤘잖아. 그 목표를 지금 이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매일 주사위를 던진다는 식으로 매일 운동했지. 매일 운동하고 매일 식단 관리하고,
그래서 그게 왜 지금 안 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그 꾸준함,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신 것 같아. 그리고 니체는 초월적인 가치들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나 요즘에 우리가 진짜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내가 정말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책에서 읽혀질 때는 진짜 이게 지적하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가치의 평가, 내 잠에 대한 평가, 내 건강에 대한 평가, 내 심리적인 평가는 물론 전문가의 어떤 실험이나 연구, 이론들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분명히 내 몸을 가지고 내 뇌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너를 들으려고 하고 너를 느끼려고 하잖아. 그런 연구 결과들과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뭔데,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 방법이 뭔데, 이걸 찾아가는 거죠. 흥분했어, 아이리? 아니야, 좀 기뻐서 흥분했다, 그치? 차분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니체는 미덕이 아닌 자기 자신을 관점에서 볼 때 옳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상대주의 입장을 취한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을 들었는데 그 심리학자, 인지학자 분께서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어디까지가 바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게 그 교정을 짓는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그 반려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람인 거야. 내가 했던 행동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불편감을 준다면 그건 바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게 옳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대주의 입장. 너무 좋은 것 같아. 상대주의 입장. 그래서 관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과 방식과 삶의 방식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맞아. 자유정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는 자유롭게 된 정신인 것이다. 나는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자유정신을 가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지.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관념, 10년들을 다 버리고 완전하게 너를 느끼려고 하고 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서 다시 새로운 그 가치관과 체제, 내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은 평생 훈련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고, 그래서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맞아. 위기가 지나면 위기가 왔을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위기지. 처음 딱 드는 생각에 우리는 그러면 학교는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나 운동도 못 가? 헬스장에도 못 가? 이랬지만 그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기간이 되었어. 그치? 사실 독서 같은 경우에도 완전 외부 활동이 있다 보면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만들어졌지만, 코로나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정말 너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하고, 너의 본질을 알려고 하고,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느끼려고 했던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해. 정말. 맞아. 그치?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바로 익숙한 상황에서 자비를 구해야 할 테다. 그때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낯설고 그때를 생각하면 좀 힘들긴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던 것 같아. 그치? 하루의 루틴도 변화시키고, 환경 자체도 변화시키고, 변화를 시켰어야만 했고, 그치?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변화시킨 것 같아. 그래서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나를 살게 하는 건 너지.
아이린 너지. 너가 항상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내 신체를 잘 항상 보살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항상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는 그 기준은 뭐야? 항상 침묵하고 몰입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야? 우리가 몰입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독서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다이돌핀,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도신까지 완전히 분비하면서 하루에 너무 그 행복감을 느끼잖아. 하루에 그 충만감을 느끼잖아. 이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만족으로 상과 이별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상과 이별을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원하는 삶에 무조건 집중하고 몰입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가, 내가 깨어있는 동안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의 결론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뿐이지 뭐. 너를 좀 더 많이 느끼려고 하고 너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거지. 우리가 맨날 이것이 정말 딱 맞는 우리 삶의 기준인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책을 더 읽음으로써 또 좀 더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계속 그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 나는 그 바뀌는 걸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만큼 성장하니까 또 기준이 바뀌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에 있는 이 책 많이 배웠고, 와,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항상 왜 이렇게 만에 읽는지 예전에는 잘 안 읽혀지지 했는데 이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 나와 딱 그 기가 맞고 궁합이 맞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오늘 또 만에 읽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그 몰입에 순간에 이르면서 또 다이돌핀 그 막 깨우침의 순간에 이뤘던 게 너무 행복했다는 하루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린 오늘 너무 수고했고, 이거 약간 뇌가 스타크, 뇌가 약간 좀 정지되는 기분이다, 그치? 오늘 몇 시간이지? 와우, it's about 7 hours. 7 hours straight. 그 7시간 동안 계속 이제 책 읽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이렇게 또 하루 나한테 편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스탁되었어. 이럴 때는 몸을 움직여줘야지. 이제 운동하러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남은 일요일 일요일 잘 보내고,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 네가 나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우리는 또 내일 만나자.